미란이 있다고 해서 자궁탈이 있는 건 아니야. 미란만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자궁탈이 심한 분들은 미란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제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선천적인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자궁탈. 경계선에서 되게 암이 생깁니다. 자궁경부암이 거기서 생겨요.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안녕하세요. 산테드 이사원 영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간과할 수도 있는,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자궁경부 미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자궁경부 미란이라는 게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요. 짓물렀다, 짓무름이라고 하고, 벌었다고도 얘기하고, 미란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밑에서 이제 진찰을 할 때 되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경부가 대체적으로 분홍 색깔을 띄어야 되는데 빨개요. 빨갛고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뭔가 좀 돌기 같은 것도, 무슨 혹 같은 건 아닌데 작은 돌기들이 여러 개 보이고,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일단 미란으로 생각을 하고, 또 증상은 주로 어떠냐? 분비물이 평상시 많아, 이분들은. 분비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고, 패드 같은 걸 대야 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런 분비물들이 염증을 자꾸 일으키게 돼요. 빌염도 일으킬 수 있고, 자궁경부염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들이 또 활동하는 데 많이 영향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궁경부 미란이라는 거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그냥 그걸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래서 염증 때문에 자꾸 피곤하고, 약간 그 허연 좀 점액성, 점도가 강한 그런 것들이 항상 지리뼈에 묻어 있어요.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게 치료가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달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석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잘 안 해줘가지고 그냥 원래 나는 이렇게 분비물이 많은가 보다 이러고 지내시는 분들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자궁경부 미란을 치료하는 장비가 있어야 돼. 고주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레이저 같은 걸로 안 돼. 고주파 장비로 해야 정확하게 제대로 치료할 수 있고, 그런 장비들이 없는 병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비가 없는 병원들은 그 자궁경부 미란에 대한 치료에 관심이 없게 되겠죠. 근데 저희는 장비가 있다 보니까 환자한테 이제 미란이 있으면 바로 설명을 드리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먼저 해요. 해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치료하면은 오히려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한 2, 3주는 좀 물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쟁이가 떨어지는 시기가 2주차 지날 때쯤인데, 그 딱지가 떨어질 때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속살은 아직도 이제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치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미란이 왜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어떤 뭔가 병에 걸려가지고 이런 게 생겼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궁경부는요, 두 가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세포들은 평평상피세포, 피부 같은 건 존재죠. 평평상피세포는 분비물을 거의 만들지 않아요. 되게 견고한 모양이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세포는 원추세포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점액성 분비물을 만드는 세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오돌도돌해. 마치 돌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세포들이 만나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에서 되게 암이 생깁니다. 자궁경부암이 거기서 생겨요. 그런데 경부 미란을 치료하지 않은 분들은 분비물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분비물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이런 원추세포가 분화해서 일반 평평상피세포로 계속 바뀌거든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추세포가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많이. 선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비물도 많아지지만 걔네들이 끊임없이 평평상피세포로 변화를 해야 돼. 근데 그런 게 되게 왕성하게 활동이 이제 변화가는 지역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아. 평평상피세포가 주로 있고 원추세포가 약간 요만큼 있는 분들은 그런 활동이 많이 없는데, 이분들은 계속 외부에서 또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평평상피세포로 변화하는 그 구역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궁경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게 선천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임신과 출산이 있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서 경부를 자극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경부의 모양도 좀 바뀌고 안에 있던 원추세포가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뻘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궁탈 수술 전문 병원이잖아요. 이게 자궁이 이제 밖으로 입구에서 이제 좀 나와 있거나 아예 밖으로 나온 경우에는 이 자궁 경부가 계속 속옷에 쓸리는 거야. 속옷에 쓸리다 보니까는 경부가 헐어요. 이거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미란이 생겨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생긴 미란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깨끗했었는데 이제 자궁탈로 인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자궁탈 수술을 하게 되면 없어져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굳이 고주파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자궁 경부가 긴 타입, 젊은 자궁탈 타입은 자궁 경부의 길이가 좀 길다고 그랬잖아. 이런 분들은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경부 성형을 좀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예외적으로 경부 성형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자궁탈 환자들은 자궁탈 교정을 하게 되면은 미란은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나 자궁탈이 없고 미란만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란과 자궁탈을 봤을 때 어떤 관계냐면, 미란이 있다고 해서 자궁탈이 있는 건 아니야. 미란만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자궁탈이 심한 분들은 미란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제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선천적인 경우,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자궁탈. 앞에 두 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고주파 치료를 하고, 후자의 경우는 경부가 길고 그런 것만 아니면은 자궁탈 교정 수술로 충분히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분비물이 계속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환자가 되게 불편해요. 위생적으로 깔끔하지가 않은 거지 항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 경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근데 그게 변화하는 데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관여를 하면서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리를 끊어야 돼.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 그 고주파 치료가 뭐 복잡하냐, 아프냐, 그런 거 걱정할 수 있겠죠. 물론 처음에만 한 3주만 조금 불편해. 그 이후부터는 살이 채워지면서 분비물이 점점 감소하고, 나중에는 이제는 너무너무 편해요.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분비물이 나는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분비물을 달고 살까?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 성관계 후에 피가 나온다. 이런 분들도 헐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해서 이런 고주파 장비가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특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 확대 촬영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여드려요. 있나 없나를 이제 원하시면은 꼭 사진을 찍어서 지금 상태가 이렇다, 고주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 환자들은 3, 4기 정도 돼야지 입구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1, 2기는 질 입구에서 약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란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궁탈 환자 나이대가 되게 50대 이후잖아. 그때 50대 이후는 또 미란이 제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아예 탈출하신 분들, 자궁이 입구에 가깝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계속 헐거든요. 그래가지고 뻘개져 있어요. 그래서 피가 나고 자꾸 거기서 분비물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나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나 뭐가 피가 나기 시작해. 그러면 놀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데, 알고 봤더니 자궁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다. 수술하면 좋아진다 하시니까 그나마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름이 자궁경부 미란 또는 자궁경부 짓무름 또는 그냥 허름, 이런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다. 사진 이제 보시면 본인도 알아. 의사가 아니어도 진짜 빨갛네, 헐었다. 그리고 고주파 하고 나서 이제 한 5, 6주 후에 이제 사진 보면은 마치 그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가 된 느낌? 그러면서 분비물도 줄고 자궁경부암도 예방이 되고, 환자도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의 증상을 확인해 보시고, 병원에 와서 뭐 검사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있으면은 고주파로 하는 거 시술 시간이 뭐 한 5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